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분유회장 배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언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언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어제 쉬어서 또 더 기분이 좋네요. 어제 노동절. 메이데이였죠? 네. 128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는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이 주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헌법 쟁취 및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법 전면 개정. 그래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바로 미디어 스크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새로운 셀럽. 네. 미디어 오늘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배현진, 지난 정권에서는 방송 탄압 없었어. 강변. 아하. 정민경 기자의 기사입니다. 아니, 자기는 안 받았지.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나한테는 안 했다는 의미인가 봐요. 자, 여러분.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이면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네. 30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에요.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은 기자들이 이제 와서 막 질문하는데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이후에 3분의 1 가량, 선언서의 3분의 1 정도가 자기는 정말 계속 마이크 잡고 싶었는데 부당하게 이 언론 탄압으로 마이크를 뺏겨야 했다. 나는 이런 걸 겪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 구조에서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이 언론 탄압을 바꿀 수 있는 묘책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다. 뭐 이런 출마 선언에 이제 어쨌든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 본인이 너무 언론 탄압을 받아서. 쓰세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출마한다는 게 너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저 정확하게 한번 출마 선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앵커처럼. 신났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언론인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만 집중해왔고, 그것이 오로지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7전 8기 끝에 MBC에 입사해서 치열한 내부 경쟁 가운데 오랫동안 꿈꿔왔던 뉴스데스크의 앵커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바 뒷배경이라는 것도 없고 든든한 집안의 출신도 아니지만 당당한 도전과 공정한 경쟁을 거쳐 나름의 성취를 거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지키고자 소망했고 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던 방송 마이크를 애석하게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8년여간 매일매일 만났던 정든 시청자들께 인사를 올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2012년에 파업 때 파업 100일 만에 자기가 현업에 복귀했고 그다음부터 공공운영은 적이 됐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인사할 틈도 없이 뉴스에서 물러났고 개인의 자유를 집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권력 앞에서 엄청난 압박과 자유의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유로웠어, 되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권력과 언론은 지금 권력과 언론이 야합하여 유례를 찾기 힘든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를 막고 공정한 방송을 세울 힘은 사실상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배현진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째 그 지난 9년 동안은 가만히 있었냐?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출마 선언을 바로 이 질문이야.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정권 때는 네. 언론 탄압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어. 언론 탄압이 없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의 최종 편집자로서 그동안 뉴스를 어떠한 강제적인 요구나 요청을 들은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자율적인 환경 아래서 뉴스를 해왔습니다. 편집부터 최종 뉴스가 전달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언론 탄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나간 이상한 보도 다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럼요. 그래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KBS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란영 사장 잘릴 때 어쨌든 언론 탄압이 분명히 존재했다 해가지고 잘렸다. 분명히 언론 탄압이 그럼 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배현진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네요. 저는 기란영 사장의 경우는 저와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르다면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었나요? 정확한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근데 해임 사유가 언론 탄압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인정해줬거든요. 네, 그 해임에 관해서 본인이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하신 것은 저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일했던 필드에서 저는 소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MBC가 아니라 KBS 어쨌든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 정권에 너 언론 탄압 없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난 정권에 KBS가 언론 탄압 당한 게 대법원에 나왔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 없었다고 하냐 했더니 제가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필드 안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 당연히 못 느끼지. 그동안 계속 메인 앵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MBC에서는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질문이 거의 막 싸움이 벌어지.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러면 모른다고 하지. 왜 네가 그런 거 없었다고 네가 얘기하냐. 이렇게 붙은 거예요. 기란영 사장에서 KBS에서 어떤 조직적인 언론 탄압을 했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가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까 안 하셨다고 하는데. 배현진 후보가 그래서 뭐 계속 기자랑 설전을 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KBS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또 다른 기자가 김재철이랑 김장겸 사장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명백한 거짓 허위였다. 그러면서 김재철은 맨 처음에 공정방송으로 시작한 게 갑자기 이제 개인 사적인 걸로 가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추문이랑 이런 걸로 했고 그리고 김장겸은 자기가 계속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굉장한 원리 원칙주의자다.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출마 선언이거든요. 후보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셨습니다. 물을 갖다 주면서 그 사람이 이거 지금 우리 배현진 후보가 나가는 건데 후보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한 포부를 좀 물어봐라. 그러면서 질문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 씨에 대한 평가는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주의자인 것만 남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탄압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다른 기자가 아니 그러면은 본인은 3개월 동안 겪은 거 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당한 언론 탄압을 받았다고 했는데 앵커께서도 비슷한 일을 3개월 정도 겪으셨잖아요. 이전에 8년 동안, 9년 동안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탄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언론 노조원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겠지만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과라는 것이 2차 부당 조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듣는 기자들이 좀 화가 났겠죠. 계속 그 질문이 이어지니까 배현진 이제 후보가 기자들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끝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 출마 회견장에서 또 핫 이슈로 떠올랐던 게 또 원래는 이게 언론 탄압이 너무 핫 이슈여가지고 그게 중요했고 하나는 수상 경력 부풀리신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죠. 이제 여기 우리 미디어 탈곡기에서 수상 경력 얘기한 적이 없죠.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배현진 후보가 원래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저기
한양대 원래 입학을 했다가요. 그 숙명여대로 편입을 해요. 그래서 편입을 한 숙명여대에서 그 무슨 토론 대학생 토론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숙명여대에서 한. 근데 여기서 그 나갔던 팀이 본인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어쩌다가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서 금상을 탔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금상을 탔고 근데 약간 좀 아마 그 같이 토론대에 나갔던 사람들이랑 뭔가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해체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연락이 오더니 뭐 상을 또 준다고 해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아니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금상이 아니라 은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하나 올린 거죠. 그리고 베스트 스피커상은 쭉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인데 그냥 스피커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를 올린 거가 된 거예요. 저 지금 얼굴 붉어졌나요? 아 근데 이제 본인은 10년 전의 일이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안 났고. 그럴 수 있죠 또. 응.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선거에 나갈 때 이제 프로필에 대한 문제인데 허위 경력을 기재하면 안 되거든요.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풀려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10년 본인의 해명을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여 년 전의 일이라 잠시만 기억착오로 느껴질 오해와 혼선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수상 내역도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이 마당에 불태여 대학 시절의 수상 내역을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런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그런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언론사에서 받은 수상 경력을 좀 넣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잘하셨나 이런 거 볼 때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명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금상을 받은 거랑 은상을 받은 거는 이제 사실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잖아. 은상은. 그치? 아니 은메달 땄는데 금메달 땄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왜곡될 수 있냐는 궁금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금메달이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금메달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실 내가 진짜 금메달이다. 내가 진짜 금메달이다 하다가 내가 금메달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 탄압을 난 받았을 거야. 이렇게 언론 탄압이 없었을 거야. 나 언론 탄압 받아야 돼. 받았다고 해야 돼. 이게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냥 나 언론 탄압 진짜 받았어 라고 스스로 이제 믿게 되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본인은 그리고 정황상 이제 제가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난 앵커에 앉고 싶었는데 나 밀어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인적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 전의 사례들 자기와 다른 잣대, 이중잣대를 대는 거에 대한 부분 그건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보도들에 대해서 그 보도들이 과연 맞았냐 아니냐 이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그러면은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그 김장겸 그분이 어떤 잘못된 판단과 뭐 어떤 그 정권과의 어떤 물화일체를 통해서 그런 방송에 나왔던 자기가 제지를 했어야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게 정당하게 끝까지 어떤 탄압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굉장히 나중에 이 말이 아마 두고두고 자기에게 아마 저는 쫓아다니는 그렇죠. 이게 물귀신 노릇을 할 거다. 이 오늘의 멘트가. 쫓아다니는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겠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디어스의 윤수영 기자 기사인데요. KT 스카이라이프의 김영국 조건부 사장 선임이 무산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김영국? 네, 김영국 하면 여러분들 약간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오래돼서 그렇죠. 네, 근데 고대영 체제에서 KBS 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본부장 했던 사람이 아니라 고대영 부역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여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요.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제한 요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분이 KT 스카이라이프하고 재송신 협상을 총괄하는 KBS 글로벌 센터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재취직을 자꾸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말이 많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무산이 됐다. 무산이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사자들은 계속 김 전 본부장, 김영국 그 전 본부장은요, 나 재심 요청할 거야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새로 사장 공모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김 전 본부장 이 재심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아시겠지만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KBS 안에서 패를 끼치다가 이젠 여기 바깥에 나가서 또 진상을 부리면서 사실 패를 끼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방역 억울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적절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사장 해임 이사회가 강제로 해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걸 반대하는 그 KBS 구성원들이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KBS에 투입돼가지고 강제로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과잉 진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이 이 당시에 이제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 해임 반대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이제 진압한 경찰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건데요.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누구냐? 이철성. 지금 경찰청장이죠. 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 거다. 이야, 이거 참. 근데 그게 조사가 될까요? 경찰청장인데 지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은 볼 수 있겠죠. 왜냐면 KBS 같은 경우에는 KBS의 국가 경찰력이 이제 투입되는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나 아니면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전에 2기 3기 얘기하면서 권혁부 얘기한 적이 있죠.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경찰 투입을 전화로 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과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서 경찰 병력이 투입됐고 국가기관이라서 굉장히 주요 시설이에요. KBS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테러 훈련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경찰 병력이 그렇게 투입돼서 막 사람들 강제로 해산하는 그런 과정이 과연 어떤 윗선은 그가 경찰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판단 미스였는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KBS도 이제 KBS 양승동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KBS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KBS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부터 이제 2008년부터 사실은 KBS의 시작이거든요. 탄압의 시작.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KBS에서는 이거를 88 사태라고 불러요. 네네네. 2008년 8월 8일 이사회. 그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잡혀가고 해산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KBS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KBS에도 2010년에도 그렇고 11년에도 민원연도 KBS에 가서 이제 경영진을 만나서 따지기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KBS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냐. 우리가 수신료 거부 투쟁 이런 것들 막 하기도 했잖아요. KBS 이렇게 하면 국민의 방송 아니다. 수신료 못 낸다 이렇게 하면서 수신료를 그 당시에 KBS가 인상하려고 했을 때 민원연이 KBS 지금 수신료 못 준다. 인상 못 한다 하면서 굉장히 그런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저지 행동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KBS 경영진들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사장까지 아니어도 근데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얘기하고 있는데 KBS 사칭 옆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야. 경찰서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영등포 경찰서에서 들어와 있는 거야. 아예.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왜냐면 KBS 임직원들이랑 시민단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딱 봤는데 저 사람 뭐야? 2011년 일인 것 같아요. 2010년인지. 헐. 경찰서에서 들어와 있는 거 영등포 경찰서에서 어떻게 그랬어요? 정보과장인가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독재 정권이요? 그런데 이 88 사태 관련돼서도 이 당시에도 KBS 사법경찰들이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KBS 경찰 사법경찰들이.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KBS가 그 경찰청 그리고
권력과 어떠한 관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뭐 규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건 정말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좀 돼야겠네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논평을 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찰서장 여기 들어와 경찰서에서 왜 들어와 있어? 우리가 진짜 어리둥절? 지금 KBS랑 만나는데 웃기잖아. 네. 거기서 왜 정보를 거기서 캐가고 있냐고 경찰이. 그러면 그 사람은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시민단체에서 누가 들어왔고 어떤 주장을 했고 얘네들 수위가 지금 어느 정도죠. 왜냐면 그 사람 우리가 맨날 집회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야. 그 앞에서 KBS 집회할 때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측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웃기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야, 이거는 무슨 정말 전두환 때 있던 일도 아니고 보도지치 통과할 때도 아니고 들어와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 논의하는 자리에. 세상에. 그거를 너무너무 황당하죠? 무서운 일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 후보였던 강성권 씨가 그 여성 직원을 폭행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바로 제명하고 후보지를 박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언론들이 다뤘냐 이런 얘기들이 저희 그 주요 일간지를 다뤄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뭐 여비서 문재인 강조하는 그런 보도들을 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부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상구청장 후보인데 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부산 민원연에서 강성건 이 후보 관련된 소식을 어떻게 지역 신문들이 다뤘는가, 지역 언론이 다뤘는가 이거를 내용들을 모니터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네. 특별히 부산민원연 김유진 사무차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요. 네. 직접 이 지역 신문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사무차장님 지금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디어 탈곡기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산민원연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 강성건 전 후보 관련돼서 어떻게 다뤘는지 지역 신문들에 대한 내용을 정말 재밌는 보고서가 나와서 같이 한번 듣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그 강성건 전 후보 관련돼서 지역 신문들이 어떻게 다뤘나요? 전 후보. 네. 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23일 심야에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날에 민주당에서 긴급하게 좀 윤리심판위를 열어서 이 강성건 후보를 제명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네네. 네, 지역 신문에는 25일, 그다음 26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네. 사실 이분이 강성건 후보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보좌관이었고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요. 또 사상구청장 선거에 단수 공천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이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제기가 좀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역 신문들이 주로 보도는 어떤 방향으로 했냐면요. 이 사건이 어떤 당의 호재가 될 것이고 어떤 당의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 선거 변수로만 다루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목을 봐도요. 강성건 파동,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또는 네. 안방 흔들려 낙동강 위태, 자신감 업, 이제 해볼만, 또 발칵 뒤집힌 민주당, 이딴 학제의 문효과 이를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방 흔들려 그리고 자신감 없던 야당 이렇게 이 사건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당은 너무나 슬퍼 그리고 야당은 너무나 좋은 피해자나 이런 내용은 관계없이 그렇죠? 이렇게만 다뤘다는 거네요. 네, 특히 부산일보는 안에 본문을 봐도요, 그 자신감 없댔냐 이제 해볼만이라는 기사를 보면 새내기 짙었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당 PK 정치권이 매우 고무돼 있다. 이제는 해볼만하다. 내부 결속력도 강화되고 있다. 선거 분위기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는 다 사라지고 되게 낙관적인 야당의 분위기만 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있는데 맞았는데 막 자유한국당 너무나 행복해. 막 이런 거네요, 보도가.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인 접근이 너무나 보이는 그런 보도였네요. 그렇죠. 악재가 터져서 반가워하는 듯한 네. 그 보도 저도 보도를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그 사상구청장 후보라는 것도 안 나오고요. 그냥 문재인의 사람 아니면 여비서 이렇게만 사실 다뤘습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제가 사건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분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공식 입장으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뤘는데 계속 보도는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혹시 지역에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쓰다 보니까 네. 피해자는 이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계속 공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차례 정도 그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사건 6일인가 국제신문이랑 단독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 사건 당시에 본인이 경찰에 그 발견됐을 당시에 그 옷이 찢어져 있어서 경찰이 성폭행 사실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서 성폭력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 인계를 먼저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죠? 예, 이거는 예. 저희는 주요 일간지에서 저희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 네, 그런 일이 이것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자 기사인가요? 사건 발생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 터지고 나서 6일 후에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성폭행 사실 은폐 의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한 방송 뉴스 클립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찰청 앞에서 이 경찰 진술서를 입수했다면서 그 사건의 개요를 읽어주는 내용이 그대로 나가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성폭행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경찰에서 만약에 성폭행 사실을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 진술서를 그렇게 밖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읽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이거 지금 법 위반이거든요. 아니 만약에 저는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더 충격인데 내가 경찰을 믿고 사실은 진술을 한 거잖아요. 성폭행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사례를.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그걸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밖에서 진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읽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방송 뉴스에 그게 그대로 나가서 그런 건 이제 실수인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이 더 알려지기도 하고. 저희가 접한 뉴스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성폭행 은폐 의혹이 있는데 사실 그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뭐 민주당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은폐된 거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으면서 뭐 안희정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다.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더 심하게. 네네. 심각하네요, 정말. 네. 사실 허병수 부산시장 관련된 보도 양상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사는 국제신문 4월 27일자 보도고요. 기사 제목이 싱글벙글 서시장 4년 시정 성과 드러나입니다. 제목이 싱글벙글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사 이미지를 보니까 그 붙어있는 사진도 웃고 계세요. 맞아. 서병수 시장이 정말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제목이 기사 제목이 서병수 시장이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할 텐데 오거돈 후보에 비해서 지금 여론조사상 20%포인트 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벙글이다. 낙관한다. 이런 내용이죠. 듣는 저희도 싱글벙글해지네요. 대체 왜 그럴 수 있죠? 근거로 얘기한 건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시정 성과를 잘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거로 드는 게 국가 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부산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국가 브랜드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문제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고용 환경 개선됐고 뭐 버스 중앙차로인데 이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많기도 한 그 정책인데요. 이것도 뚝심으로 밀어붙인 결과 결국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자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받았으면 좋겠다를 자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 좋은 평을 받았다. 네. 그래서 나는 20% 뒤져도 나는 할 수 있다. 싱글벙글이다. 굉장히 유리한 보도네요. 그거를 사실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서병수 시장의 그 좋은 시정 하면서 좋은 평가를 같이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쓰여진 기사네요. 후보에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청에서 나온 홍보 자료를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기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 대상이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사 수익 사업의 일환인 것 같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하는 거죠. 네, 이 주최 측이 중앙일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오늘의 4월 21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상자를 결정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이제 수상이 결정이 되고 나서 상을 받으려면 홍보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나온 거죠. 한 3천만 원인가 막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마치 네, 경품 예. 받으려면 돈 내라 그런 거. 아니 그 재세공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기사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3천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내고 포도, 그러니까 뭐 한국의 제일 맛있는 포도 이런 거겠죠. 포도 부문을 8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게 관계자가 그 과연 이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 그 상에 사실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일보가 주는 게 전국 뭐 한국 포도 부문 국가 브랜드 대상 옥천 했는데 옥천을 알고 보니까 3천만 원 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러면 포도 부분 수상이 없어진다. 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상 자체가 없어진다. 아예 수상 부문에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돈을 안 내면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그 브랜드예요. 국가 브랜드 상. 근데 이걸 지금 부산시가 받았고 이 기사는 아까 싱글벙글 서 시장은 이 브랜드 상을 받은 거를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사실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홍보 자료를 보더라도 좀 이 기관에 대한 그 뭐 좀 검증을 한다거나 이 사항을 받은 근거가 뭐라는 걸 좀 따져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실어주다 보니까 사실 서병수 시장이 차기 선거에 나온 후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시정 평가를 검증 없이 하는 거는 정말 후보 홍보밖에 되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재미있는 부산 지역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더 지방의 각 지방의 소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김유진 사무차장님, 저희가 다음에도 한 번 더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아니 부산 지역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사실 저는 강선관 관련된 모니터를 제가 했거든요. 주요신문 해가지고 뭐 일간지들이 어떻게 다뤘는지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 제가 들었던 그 기사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보다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국제신문에 인터뷰한 거라든가 그리고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찰 진술서를 그 앞에서 읽었고 그게 보도가 됐고 이런 건 전혀 몰랐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 충격적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잘 해주셔서 저희 미디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산 지역의 이야기를 김유진 사무차장님께서 정말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대댓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고픈날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방송 심의하는 의원들 어디 쓰레기들만 있나요? 언론 학자들은 다 그런가요?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하셨는데 이게 어제 저희 그 심영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이제 봐주기 심의하고 있는 부분 아마 집중적으로 나간 것 때문에 이런 걸 다루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노들이 실제로 있다. 그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444016님 오늘 푹 쉬셨나요? 저는 방콕했습니다. 방심위는 자신부터 먼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면서 좋은 방법 부탁드린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이니 7세님께서는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불공정 보도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유는 방송에서 언론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두루킹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보기엔 약간 민원연을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신고센터가 좀 있거든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있어요.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이 불공정 보도 신고센터랑 지금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벤치마킹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쨌든 자의식과잉인가? 아무튼 레이디 치세님께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크게 웃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스타믹스 커피님께서는요. 네. 민원연만큼이나 정말 열일하는 단체도 없다. 입만 터는 놈들 많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도 입만 털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련곰탱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월요일 방송 듣고 후기를 먼저 남겨주셨네요. 조선일보는 쥐도새도 모르게 제목만 바꾸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아는가 보네요. 그래봤자 소중한 민원련 신문 담당가인 큰누나 윤민지 기획부장님과 김금영 활동가님 레이더에 딱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걸 각인시켜주는군요. 이분은 수사가 너무 많으세요. 네. 일단 지금 규명 씨는 김규명 활동가는 신문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TV조선을 열심히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종편 시사 토크쇼 쪽을 이제 열심히 지금 보고 계신데 그래도 어쨌든 남아서 영혼은 남아서 혼은 남아 함께 하고 있다. 신문 쪽에. 그리고 연예인 어뷰징은 예나 지금 똑같다. 하면서 김주혁 씨 사망 사고, 그다음에 샤이니 종현 씨 사망 사고 관련해서도 어뷰징 비슷한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언제쯤 바뀌나 이런 고민을 적어주셨고요. 이멘트 좋네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닌가 봐요. 그냥 가짜뉴스 양산소인 것 같아요. 이멘트.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 모니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사실 정말 언론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러스트노원님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절은 잘들 쉬었는지. 저는 출근했기 때문에 미타를 들으면서 퇴근하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울고 계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영섭이라는 이름이 각인되었다. 어제 방송에서 네네. 심영섭 심의위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봐주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미디어 탈곡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